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14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기대보다 못했죠. 뭡니까? 부산 오경주 승부를 고심했던 부산 오경주의 10번마 영광의 프린스를 축으로 가져가면서 인기마 4번마 벌마의 인젤 짧아서 안 되는 말이다. 인기마 2번마 스타클래스 왜 인기 좋은지 모르겠다. 두 마리 모두 절대로 어렵다라고 보고 자신하고 1번만 금화 인피니티를 주력으로 노렸죠. 10번, 1번 주력. 여기에 10번, 5번 스카이질 쪽 고배당으로 잘 노렸는데 고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5번, 10번으로 34.2배. 그런데 생각보다 배당이 작았습니다. 종합적 백판인데. 그런데 10번, 1번 금화 인피니티가 3차가 나면서 3복은 무려 248.7배. 초고배당이었죠. 그래서 요 한 경주로 개인적으로는 뭐 요 한 경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서울 경마장이 의외로 중저배당이 많이 나왔죠. 중저배당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기대보다 못했고 부산의 경우에 뭐 1경주도 제대로 적중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몇 경주 적중을 했으나 기대보다는 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제주와 부산. 지난주에도 제주 경마 상당히 잘했죠.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제주 경마 고배당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거의 뭐 다 적중.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날 제주 경마장 거의 뭐 배당이 나온 경주들 고배당도 많이 나왔는데 에, 요거를 상당히 많은 경주 거의 다 적중에 가까운 상황으로 잘 예상했었죠. 자, 어쨌든 제주 경마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40% 이상, 4, 50% 가까이 적중을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또 제주 8개, 부산 8개 펼쳐지는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한 만큼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봅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죠. 경주거리 800m. 충만은 있습니다. 9번마 폭풍비라는 신마입니다. 주행 검사를 폭풍비 그리고 매직 타임 1번마 매직 타임 그리고 원중원 이번 경주 6번마 원중원 1번마 매직 타임 그리고 황제 일마 네 마리가 주행 검사를 같이 뛰었는데 폭풍비가 중간 선입에서 직선주로 해서 방향을 틀면서 진로가 막혀서 틀면서 잡고 오면서 탄력과 걸음이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이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3,6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폭풍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폭풍비를 축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꼬랑지 후차기 관건이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폭풍비 9번마 폭풍비는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꼬랑지가 관건인데 5번마 불생불사 주행검사 기록이 좋죠. 그런데 요마필은 첫 번째 주행검사는 선두경합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꼴등을 했고요.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선행 후에 채찍으로 몰면서 지구력이 끈끈한 모습으로 선행 후에 채찍 몰고 2차로 통과를 했는데 조금 지구력은 믿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몰고 선행을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뭐 사실 뭐 선행도 장담은 못하죠. 지구력이 좀 불안해서 깜빡이로 강하게 팔린다면 불안하죠. 한편 원중원은 주행검사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를 했는데 또 실전에서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이게 문제죠. 자, 그러나 어찌됐든 충분히 양호했던 마필이고요. 1번만 매직 타임이 원중원에게 한 1마신을 졌는데 중위권에서 추입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때문에 1번 게이트 점도 있고 해서 매직 타임이 충분히 원중원을 선행을 못 가면은 원중원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또 1번만 매직 타임이죠.
기타 마필 중에는 향기 가득이라는 마필이 주행 검사 치르고 데뷔전에서 부족했지만 취입하는 끈기가 양호했습니다. 중위권 3열 외곽 돌고 취입하는 끈기가 양호했는데 13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와서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또 10번 마 별마로도 최근 2번 부진했지만은 지난 12월 7일 날은 선전했던 마필로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강강조결을 준비를 하고 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 또 별마로입니다. 그래서 요 1경주는 9번마 폭풍비는 능력적으로 믿어줍니다마는 꼬랑지는 인기마 1번, 5번, 6번 중에 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경주 경험마 8번이나 10번의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장을 상태를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이 되겠네요. 4번마 퀸즈 드래곤이 거의 뭐 강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추가 아니죠. 직전 경주 1분 17초 4. 우승했던 11번과 함께 제가 단통으로 적중을 했었던 경주인데 어찌됐든 퀸즈 드래곤 선행 선입으로 직전 정도는 뛸 겁니다. 직전에 무거운 질에서 1분 17초 4였고요.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전전 경주 시에는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이번 경주 투투퍼포에게 졌던 바가 있죠. 즉 투투퍼포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3절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고 선전하면서 퀸즈 드래곤을 이겼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다실와 기승하고 충분히 퀸즈 드래곤을 이기러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버마 퀸레이스가 인기가 좋은데 퀸레이스는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서승훈 기승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빠른 주로 해서 전전 경주 기록 때문에 팔리는 건데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12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 공백도 있죠. 또 신마 11번마 오 판타스틱이 주행 검사를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해서 인기를 강하게 모지만은 이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자, 인기마 중에는 4번과 7번을 보죠. 자, 후착 인기마 5번 안 보는 마필, 11번도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 자, 여기에 4번마, 3번마 브리도 미라클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해서 데뷔전 때 가능성을 봤던 마필이고 제법 많이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현장 상태 보고 아니다 싶어서 제외를 했던 마필인데 좀 늦바라고 내측 주행하다가 부진했죠. 분명히 뭐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피긴 해야 하지만은 브리도 미라클도 믿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리는 승부만은 바로 1번 막 김혜선의 미주리 챔프입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두바이에 갔다 와가지고 한 주를 기승경기로 유예된 기승경기를 쓰고 이제 금주에 출전을 하는데요. 미주리 챔프는 한마디로 선행마죠. 선행력이 좋은데 지구력이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도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죠. 또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강공에 나섰지만은 외곽에서 8번마가 올라와서 벤지가 올라와서 비벼가지고 오버페이스로 오버페이스로 제가 빠른 경주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부산 경마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강호마름의 플러스기 예상, 마패 경마 예상집니다. 자, 지금 요 미주리 챔프가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12번 게이트였습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외곽에서 8번마 벤지가 올라와서 비벼가지고 두 마리가 도주성 전개로 오버페이스라고 죽었던 건데요. 거기다가
8번에게 밀려 가지고 내측으로 펜스로 내측 1열 2열성 내측으로 주행하면서 더 무거운 줄로 주행하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벤지가 지난주에 입상했죠. 빠른 흐름의 경기에서 오버페이스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믿어줄 수 있다. 그래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명신화도 우승을 했죠. 일요일 날 우승했죠. 1경주 때 제가 적중을 했고요. 또 1등 했던 라운더 마커스인가요? 에마필도 입상을 했고. 즉, 요 편성이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편성에서 12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선행을 쏘고 나가 가지고 오버페이스를 하고 선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보면은요. 12번에서 선행을 갑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1경주 시작됐습니다. 그죠? 국산 6등급 총알같이 12마리에 가볍게 1200m 선행을 쏘고 질주입니다. 나오죠. 가장 바깥쪽 12번 미주리 자, 챔프, 그런데 5번 위에가에서 성실시대, 8번이 올라와서 이제 이성재 기수와 비깁니다. 뒤따르고 있고 4번 하늘골드는 박재희 기수와 두 마리가 선두를 그러면서 이끌고 두 있고 마리가 뒤쪽 약간 3위권 도주성으로 5번 성실시대가 오버페이스를 하는 가운데 거죠. 안쪽에 4번 그리고는 하늘끌마 기수와 직선주로 벤지 해서 계속해서 앞서 8번에 있는 밀려서 가운데로 달리고 있습니다. 내측으로 가실마 기수와 벤지 2열성, 계속해서 2, 앞서 있는 3열성 가운데 내측 뒤쪽에서 주행하다가 12번 미주리 챔프 최시대 기수와 죽었던 거죠. 앞서기 시작합니다. 9번 호명신화 7번 그러면서 라운드 마스커 두 요 마리의 선두 8번 싸움으로 요 바뀝니다. 앞에 7번 왔던 네 라운드 마리가 마스커 모두 이현식 입상을 기수와 함께 하는 데뷔전 그런 성공. 자, 에, 그래서 이번 경주 1번마 미주리 챔프가 제가 볼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무조건 나갑니다. 선행을 무조건 나가는데 버틸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 또 부산 경마장이 또 내측 주로가 무거우면은 그게 문제죠. 그런데 내측 주로가 무거워도 최근 흐름으로는 펜스에서 한 3열 정도만 떨어져서 주행을 하면 괜찮아요. 때문에 아마도 김혜성 기수도 뭐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행 가서 직선줄에서 떨어져 타면 되죠. 때문에 미주리 챔프 이번에 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주리 챔프를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번만 미주리 챔프는 없고 일단 두 방이 기본 막건이 되겠죠. 1로코 좌측.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인기마 1번 광명여신, 4번 삼다킹, 5번 대명, 6번 전개속도 네 마리가 치열한 사파전인데 네 마리 중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전개 속도가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취입이 좋았던 모습상 전개 속도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다킹도 데뷔전 때 06초 1을 뛰었던 마필이고요.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4열, 3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끈기를 보였던 것으로서 이번에 발주 연습을 여러 번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 조교 준비가 좋은 4번마 삼다킹이 좀 낫다. 자, 그래서 저는 4번과 6번 두 마리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고배당마들도 있습니다. 우선 강철바람 당구장 7개 잡혔는데요. 박성광 기수 한 장인데 직전 경주 시에 7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하고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광명여신 이번 경주 1번마 광명여신과 같이 됐던 것이죠. 자, 광명여신은 꼴찌에서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까지 900m로 늘었기 때문에 강철바람이 기대하기가 깝깝하죠. 자, 그러나 발주 연습 3번을 비롯해서 강강강조교로 그야말로 칼을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박성광 이승환 가운데 2번 게이트입니다. 선행 가면은 다른 능력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강철바람이 고배당 가능성이 충분한 마필이고요. 또 반대로 취입으로 기대를 하고 선취입이 잘 온 취입성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또 있는데요. 바로 7번마 옹진영웅입니다.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취입을 하는데 외측 사행기 때문에 외측 사행으로 날아가고 주행 불량으로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선행력도 무거운 줄에서 선행력도 좋은 선행력을 보인 바가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웅진 영웅입니다.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배당으로 웅진영웅이 현장 상태가 마음에 들면은 고배당으로 웅진영웅을 놓고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인데요. 인기 많은 있죠. 4번 광풍스타, 8번 더 노미네이트, 또 1번 스피드보이, 또 2번 스투카, 또 외곽의 11번 선제, 이런 5마리 정도가 보다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혼전인데요. 자, 경주거리가 1600m, 1300m인 가운데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두 믿어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에, 일단 8번마 더 노미네이트는 인기 1위까지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중간 선입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1분 17초 7을 뛰었는데요. 그렇다면은 1300m는 주로 빠르기 8이었지만은 1분 24초 7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앞에 있는 7번마 하운드 포커 직전에 1분 24초 9인데요. 주로 빠르기 8이었고요. 그러면은 하운드 포커나 더 노미네이트나 직전의 전력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운드 포커는 11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중호 중위권에서 시정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더 노미네이트는 유리한 전개라고도 그거밖에 못 뛴 거죠. 때문에 저는 오히려 8번마 더 노미네이트보다는 7번마 하운드 포커가 더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번마 광풍스타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죠.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4열 외곽 돌고 부족한 모습으로 7척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뛰었던 마필이 바로 요 5번마 로이로이라는 마필인데요.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을 줄 몰랐는데 12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 김동영 기수가 기승하고 제어하고 중후미에서 시정 4호열 외곽 돌고 추입을 하는데 광풍의 뒤에서 추격을 하면서 올라왔던 것이고요. 자, 광풍의 직전 기록 보세요. 1분 24초 8, 1300. 얘는 더 로이로이는 1분 25초 0, 불과 0.2초 차입니다. 그죠? 1마신 차이. 불과 0.2초 차입니다. 그런데 광풍스타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로이로이는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기수 보세요. 기수는 누굽니까? 김동영에서 김혜성입니다. 무조건 이번 경주 이전째 로이로이가 충분히 광풍스타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광풍스타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로이로이는 이렇게 인기가 없다. 당연히 로이로이를 노리셔야죠. 자, 5번마 로이로이. 또 7번마 하운드 포커. 요 두 마리가 각각 인기마 8번과 4번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1번마 스피드보이는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외곽 돌고 추입으로 선전하고 코차로 4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재가 타고 있죠. 이성재. 이성재 기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치기 무거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쪽에서는 주구장창 내측 조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전에 복귀와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전에 2월 9일 날 주로 해서 직전에 4차를 했던 복귀와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수가 불안해서 믿음이 안 간다. 믿어 못 믿어. 이런 얘기죠. 한편 스투카 이번마 스투카는 주행 검사는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했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선입으로 붙었지만은 내측 펜스 1, 2열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죠. 뛰어봐야 하는 거죠. 실전에서 거기다가 지금 1300인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3번마 플레이어업이 인기가 없는데 플레이어업이 직전 경주 1400에서 선행 후에 마필이 고갯짓을 자꾸 하면서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는 직선 줄어서 내측 2열, 내측 2, 3열 무거운 줄로 주행하고 부족했지만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32초 7을 1을 뛰었는데 직전 실력이면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KT점으로 선행 가면은 가능성 있는 마필이 또 3번 마 플레이어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마리 더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이 있는데요. 9번 마 밀크스타입니다. 지금 세모표 하나 당구장 하나 잡혔는데요. 이 마필은 데뷔전 때 탄력은 양호했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데뷔전에서 2월 14일 날 데뷔전에서 중위권 외곽 돌고 외측 사행 시종 코너 돌면서 사행길을 보이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측 사행하라고 사행길을 보이면서 부족했던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체중이 11kg가 제대로 빠져서 체중이 11kg가 제대로 빠져서 재검을 받았는데 외곽 경합 선입을 돌고 시정 접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검 때 체중이 제대로 빠지면서 달라진 능력, 사인기도 없이 달라진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밀크스타가 이번 경주 고배당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인기마 중에는 11번 선재가 직전 경주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일렬종대 상황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제어하고 중위권에서 탄력 근기로 선전한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복귀상 저는 11번 선재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마 더 노미네이트 대신에 저는 7번을 보고요. 광풍스타 4번만 광풍스타 대신에 저는 5번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인기마 중에는 11번 선제를 보고요. 1번이 능력과 복귀로는 되는데 기수가 불안하고 내측절로 주행할 무거울까 봐 요게 문제고.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뭐 본다 그랬죠? 9번만 밀크스타. 3번도 가능성 있는데 3번은 조금 약하게 보고요. 자, 그래서 1, 5, 7, 9 열하나, 뭐 3까지 하는 1, 3, 5, 7, 9 열하나, 홀수마번들. 자, 그래서 요 중에 1, 3번은 좀 약하고요. 5, 7, 9 열하나. 요 네 마리 중에 현장 상태 확인하고 축만 놓고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장 상태 보고 지울 말 지우고 최대한 좁혀서 복조 공략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57 혹은 79 혹은 59 이런 식으로 오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고배당이겠죠. 그래서 이 경주는 상당히 재밌다. 충분히 고배당을 노리고 붙어볼 만하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상경주입니다. 경마는요 항상 예시장 상태, 현장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 경마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상당히 잘했는데 고배당 종합제 빼판 고배당마 두 번 모두 제대로 적중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물론 철저하게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고배당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 좋아 가지고 잡아낸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기본적인 분석 위에 철저한 현장에서 냉정한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현장 상태를 보고 추천을 해 드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7번 오라동, 8번마 청룡왕자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기강인데 오라동은 데뷔전 선행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청룡왕자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3열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 돌고 아쉽게 4차에 친 후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역시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고 1월 24일 날 900m에서 1분 12초 사로 대차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청룡왕자가 역시 세게 봐야 되죠. 청룡왕자가 더 세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반면에 오라동도 데뷔전부터 여유 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 지리산 전경주체 선입으로 선행을 보내주고 선입으로 따라가서 탄력으로 우승을 했고 1분 13초 사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좀 불안한 면이 뭐냐 부중이 58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기수가 또 이서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전정 경주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이세현 타고 부족했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또 선행력이 좋아서 지리산이 그래서 불안하고요. 천업봉은 능력에서 좀 밀리는데 보여진 능력에서는 좀 밀리는데 KT점으로 선행 버티기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성광 타고 선행 버티기를 도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업봉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일격으로는 5번마 무주미소가 직전에 인기 1등 팔리고 60km 고부중 때문에 늦발하고 부진했는데 직전에 60km 고부증 때문에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은 늦발 탓도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정상 발주하면은 60km 고부증이지만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차지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선전했는데 이번엔 선행도 쉽지가 않아서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조금 애매합니다. 2번이 선행가고 3번도 선입으로 붙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7, 8이 또 이겨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1000m에서도 전력을 보여줬고 전정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8번마 청룡왕자가 축으로 났습니다. 때문에 8번마 청룡왕자를 놓고 꼬랑지만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1600 기복마들 특별하게 능력이 월등한 마필은 없는 경주이고 기복마들의 경주로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죠. 그러나 12번마 바벨모모 12번마 바벨모모가 전정 경주는 측지 분량으로 완전 득발하고 꼴찌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고요. 직전 경주는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중간 선입으로 유리한 전개를 했는데 코너를 내측 펜스 무거운 조를 주행했고요. 직선에서도 내측으로 이열성 전개 시종 내측으로 무거운 줄을 주행하는 바람에 선전했으나 내측 조로 주행하고도 선전했으나 아쉽게 3차를 했던 겁니다. 때문에 바벨 모모가 이번 경주 12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전전 경주는 늦발, 완전 늦발, 직전에는 시종 내측 무거운 주로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는 12번마 바벨 모모 인기 1위만을 믿어줍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꼬랑지죠. 문제는 후창인데 1번마 챔프소니 1번 게이트 2점으로 직전 경주 선전 3차를 했고요. 1번 2점으로 선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늘어난 1600 장담할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체중이 또 빠져나와야 되고요. 체중이 더 불어나온다든가 하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중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만 인디고스트. 서승훈 탔다고 또 인기를 모으는데요. 직전에도 인기 2등 팔리고 이번 경주 챔프소니에게도 한참을 졌던 마필이고요. 챔프소니에게 뭐 거의 뭐 한 8마신을 줬어요. 그런데 서승훈 탔다고 전전 경주 3차 했던 것 때문에 인기를 모으지만은 어렵다. 인디고스는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챔프소니도 일본 게이트에서 1400, 1600으로 늘어난 거리 부진할 수도 있고 인디고스는 안 보는 말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배달이 보석은 되냐? 가능하죠. 전정 경주 1분 45초 1호 4착 직전에는 5위에 그쳤지만은 다실바 타고 도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정 경주 시에 배달이 보석을 이겼던 마필이 여수 가디언입니다. 그죠? 여수 가디언 최근 2번 조금 못 뛰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박제이 타고 능력으로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선행까지 나갔는데 직선주로 내측 2, 3열 주행을 했죠. 그래서 9번마 여수 가디언이 충분히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 가능 마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3번마 닥터카라입니다. 당구장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잡혔는데 요 닥터카라는 전정 경주시에 제가 고배당 승부 축으로 노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고배당 가능성을 봤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고배당 가능성을 봤던 이유는 잠재력이 있다.
선행을 쏠 수 있는 앞에 갈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고배당을 기대했는데 두 번 모두 기대만 못했죠. 자,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인데요. 기습으로 앞장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또 모래를 안 맞으면은 앞에 가서 모래를 안 맞으면은 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닥터 카라입니다. 백광열마방의 닥터 시리즈 조심을 해야죠. 때문에 고배당으로 3번마 닥터 카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머리를 어디가 하나 잡아놨는데 6번 마리온의 빛입니다. 마필 직전에 2월 7일주로 해서 기록은 느립니다. 기록은 느리지만은 페어리 놓고 승부했을 때 주춤 늦발하고 꼴찌에서 추입이 아주 좋았지만은 간발의 차로 아쉽게 사찰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직전 2월 7일주로는 훨씬 더 무거웠던 날입니다. 때문에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아리온의 빛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시 퀸 8번마 도로시킨인데요. 이마필도 직전 경주 9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중후미로 쳐주고 취입하는 걸음은 충분히 양호했던 마필로서 2전 만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 3전째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도로시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마 바벨 모머는 축으로 믿고 갑니다. 축으로 놓고 가는데 후착 인기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1번마 챔프소니가 좀 나은데 믿어 못 믿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디고스트는 안 보는 말이고 배달이 보석 도전 가능성 여수 가디언 선정 기대할 수 있고 고배당으로 도로시킨 아리오네 빛 닥터카라 이런 마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12번마 바벨 모모를 놓고 고배당 마들을 노리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삼경주는 믿는 충마에 고배당을 노리고 도전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핸디캡 항상 이변이 많이 나오죠. 자, 이번 경주 인기 많은 5번 백룡의 힘, 6번 정우질주, 8번 오등동 등이 되겠는데 자, 가장 나은 마필은 정우질주입니다.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시정 사열 외곽, 중간 선입으로 시정 사열 외곽으로 무리하고도 끈기로 삼철했던 겁니다. 즉 직전에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했던 것이어서 59.5의 고부중을 달고도 선전했던 것이죠. 이번에 60km지만 직전에 복귀한 능력상 6번마 정우질주가 났습니다. 오바마 백룡의 힘은 직전에 선전 우승을 여유 있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상대가 좀 강하고 부중도 4kg가 대폭 늘어서 장담할 수만은 없다. 자, 반면에 오등동은 데뷔전에서 KT점으로 선행으로 우승을 했지만은 편성이 약했죠. 그리고 기록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합니다.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1000m로 대폭 늘었고 거기다가 8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오등동은 믿을 수 없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또 7번마 로미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중후로 처지고 거리가 많이 벌어졌지만은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올라와서 선전하면서 근선차로 사착을 했고요. 직전의 능력상 이번 경주 충분히 취입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로미오가 되겠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마 명품 챔프 명품 챔프가 3번 게이트에서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2번마 진격의 힘도 2번 게이트 이점으로 직전에 9번에서 고전했고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명품 명장도 일격은 가능하죠. 해서 이번 경주는 6번마 정우질주를 축으로 믿어주는데 8번은 안 보고요. 백룡의 힘을 깜빡이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고요. 자, 배당으로는 7번 로미오의 선전을 기대하고 보다 배당으로 뭐 2, 3, 4 중에 상태 좋은 마필 2, 3, 4 중에 상태 좋은 마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 경주거리 1200 단거리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3번마 그레이트 톱이 강수로 팔리고 8번마 식스 히어로가 강하게 초저 배당이 예상이 되죠. 일단 그레이트 톱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을 하고 선전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직전의 끝걸음이 라스트 200 타임은 14초 4였고요. 마지막에 끝걸음은 좀 서는 걸음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물론 이번에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직전에 또 11번에서 3번으로 내려왔고 부중도 2km가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끝걸음은 좀 그랬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8번마 식스 히어로는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 후에 직선주로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6초 7. 주로는 똑같은 2월 14일 주로 했죠. 그런데 그레이트 톱도 직전에 1200 통과는 1분 16초 7이었습니다. 1분 16초 7. 그리고 식스 히어로도 직전에 1200 기록 1분 16초 7. 기록은 두 마리가 같은 날 기록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식스 이어로는 부중이 1kg가 늘었고 그레이트 톱은 2kg가 빠져 있기 때문에 3번으로 게이트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그레이트 톱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브라운 루키. 1번마 브라운 루키가 직전 경주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위권에서 추입 끈기로 근소한 차이로 6착. 6착이 거쳤지만은 추입 끈기로 근소한 차이로 6착을 했던 것이고 주로가 더 무거웠던 것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점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전말로 볼 수가 있고요. 서기스타는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였는데 경합선 입을 나오다가 모래를 맞자 마필이 고개를 꼬고 꼴찌까지 쳐집니다. 그리고는 외곽으로 추입을 하는데 다시 또 추입하는 끈기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4일 날 1분 17초 2를 뛰었는데요. 모래를 안 맞으면 훨씬 더 잘 뛸 수가 있겠죠.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또 이번 경주 강공으로 모래를 한번 안 맞고 전개를 해준다면은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이 또 2번마 서기스타입니다. 탱글의 5번마 탱글에는 전전 경주는 4열 외곽으로 무리하고 부족했고요. 전전 경주의 선행 선입 후에 내측 코너를 펜스 내측으로 주행하고 부족했는데 1200 통과는 1분 15초 6에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직전 경주 전력상 탱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9번마 곤조하리. 직전엔 체중이 10kg가 불어나온 가운데 배가 불렀고요. 직선주로 내측에서 무거운 주로 주행하고 부족했는데 전정 경주에는 1분 17초를 뛰면서 중위권 4열 외곽 돌고 가능성을 보인 바가 있죠. 때문에 곤조하리도 이번 경주에 예전에 우승도 했던 마필이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즉 이번 경주는 3번, 8번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8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레이트업도 직전에 끝걸음이 무뎌지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선행을 못 가면은 또 식스 히어로도 부죽 늘고 외곽에서 또 기복을 보이고 부진할 수도 있죠.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1번마 브라운 루키라든가 도전마 탱글에 또 9번마 곤조아리 로마필도 가능하지만은 고배당으로 모래 안 맞으면 이를 낼 수 있는 2번마 서기스타도 있다. 즉 그렇게 출주수는 작지만은 그렇게 쉽게 볼 경주는 아니다. 허무하게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역시 핸디캡이 되겠는데요. 6번마 삼다키니 강축, 8번마 일대 명성이 강하게 두 마리가 초도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자, 두 마리 중에 저는 삼다킴보다는 오히려 일대 명성을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1월 25일 날 일대 명성이 중위권에서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전전 경주 1월 3일 날 기록을 놓고 보자면은
일대명성이 1분 15초 4였고 삼다퀸이 1분 14초 7이었기 때문에 전전 경주 기록만 놓고 보면은 삼다퀸이 훨씬 낫죠. 하지만은 삼다퀸은 당시보다 부중이 6.5, 6kg, 5.5가 늘었고요. 박성광의 일대명성은 4kg가 늘었죠. 때문에 부중에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가능성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삼다키는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58회 부충 속에 선입 후에 유리한 선입 전개를 했지만 부족한 모습으로 1분 26초 1을 뛰었고요. 그죠? 그리고 일대명성은 4번 게이트에서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올라와서 1분 25초를 뛴 건데 그러면은 삼다키는 직전과 똑같은 58의 부중이고 일대명성은 직전보다 부중이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중 차이로 인해서 두 마리의 가능성은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박성광의 삼다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도전마로는 1번마 명의로운입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양민재가 타고 5위에 그쳤는데요. 전력을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5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발주 연습을 여러 번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장에서 움직이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명의로운입니다. 자, 이게 성공승리 7번마 성공승리도 직전에 선행에 부족했는데 도전 가능합니다. 성공승리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또 행운대통도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경마 오경주 깜빡이로 끝나도 되는데 배당으로 1번 명의로운 성공승리 행운대통 도전마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10번마 크리솔 히어로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추 기수 김동영 부중 2kg 들었고 물론 이번 경기에 크리스월 히어로가 그렇게 팔리는 이유는 최근 두 경주 선전을 했고요. 직전에도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시종 오열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팔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말입니다. 앞말. 그죠? 앞말에 부중이 어쨌든 2kg가 늘어난 것은 상당한 핸디캡이죠. 거기다가 10번 게이트 직전에는 고전하고도 끈기로 선전을 했지만은 추입성 마필로서 10번으로 불리하고 전개도 관건이고 과신하면 안 된다. 가능한 마필이지만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은 과신은 금물이다. 그죠? 과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말 저 말 어지럽게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 오늘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입니다. 고배당마를 중심으로 세우고 또 다른 고배당마와의 내심 보다 큰 고배당으로 주력까지 기대하고 때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즉 강추로 팔리는 크리솔 이어로는 받치기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받치기만 보고 전전 기대하는 고배당마의 중고배당마, 고배당마로 보다 큰 배당, 고배당을 주력으로 노리고 승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제주의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이죠. 경주거리 1000m고 그야말로 종합제 백판이 없어요. 전부 다 팔립니다. 조금씩이라도. 그죠? 이런 전마필이 팔리는 대혼전 경주인데 철저한 분석상 에, 세 마리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배당마 한 마리 곁들이면서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동쪽 샤인과 황해여왕 두 마리가 보다 인기 많은데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죠.
황해 여왕이 우승을 했고 동쪽 샤이는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사마신 이상을 졌습니다. 그런데 동쪽 샤인이 이번에는 부중이 2kg가 빠졌고 황해 여왕은 1kg가 늘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3kg의 차이가 있어서 직전에 사마신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은 이번에는 동쪽 여왕이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쪽 샤인이 이번에 게이트가 8번으로 불리하고요. 아무리 문현진이가 졌지만은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량이 점은 있지만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동쪽 샤인은 쉽지가 않다. 오히려 황혜영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영진 마방에서 지금 두 마리가 동반 출전입니다. 그런데 기수로 보면은 김홍건 황혜영이 주력 승부일 겁니다. 그런데 요 마마골드도 선행 가면 돌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게이트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1순위 유령마가 바로 이번 마마골드죠. 과연 광영진 조교사가 두 마리가 나왔는데 둘 다 선행만데 누구를 선행을 가라고 할지 작전이 궁금한데요. 뭐 아마도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선행 가서 돌 수 있으면 돌고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고 뭐 해라 뭐 이러겠죠. 물론 김홍건이 주력일 수도 있지만 이성민이 탄 마마골드가 주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마필은 6번 마 황금기입니다. 인기도에서 두 마리에 비해서 밀려서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 경주 시에 이 황금기가 7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시종 3열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기록을 보시면 2월 21일 주로해서 1분 24초 6입니다. 똑같은 2월 21일 같은 날 주로해서 요 황금기는 4경주였고요. 4경주. 예, 황혜연 5경주였습니다. 같은 2월 21일 날. 5경주에서 얘는 황혜연 선행 가서 우승한 기록이 1분 24초 5입니다. 선행 가서 우승. 그죠? 선행 가서 우승. 근데 얘는 어떻게 땄다 그랬죠? 중간 선입으로 시정 3열 외곽을 놀고 1분 24초 6, 0.1초 차이. 그러면은 전개상으로 볼 때 황금기가 무조건 훨씬 더 잘 뛴 거죠. 그런데 후중 보세요. 황금기는 지금 무려 6.5가 빠져 있습니다. 얘는 1kg가 늘었죠. 거기다가 성혜영은 뭐다?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조건으로 직전 경주 전력과 복귀와 경주 조건으로 또 전개 예측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무조건 황해왕을 이길 마필이 바로 6번마 황금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조금 이상한 점이 뭐냐? 황금기가 최근 두 경주를 모두 전현준 기수가 타고 연승을 거뒀는데 전현준 기수가 지금 요거 소록별을 타러 갔습니다. 그 바람에 황금기는 원유일이가 타고 있는데요. 원유일 기수가 전현준만큼 잘 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원유일도 뭐 맘먹으면 잘 타는 기수죠. 때문에 황금기가 낫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전현준이가 황금기를 안 타고 소록별을 타러 갔는데 소록별이 되냐?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정명일이가 채찍 몰고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아쉽게 상대가 선전한 바람에 3위에 그쳤던 것이고요. 직전에 1분 24초 1호 3차를 했는데 직전 능력이면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에 아쉬운 3착 속에 이번에는 승부를 위해서 전현주를 불러다 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안쪽에 2번, 5번 또 뭐 황금기도 있고 동쪽 샤인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어렵고 선행을 가기가 어렵죠. 선행이 어렵고 아무리 봐도 전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무리하게 선행을 9번 게이트에서 이들을 모두 제끼고 선행을 가려고 한다면은 오버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부를 하러 전현준이를 불러다 태우고 전현준도 6번 황금기를 안 타고 갔는데 게이트 그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록별이 지금 전개상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황금기가 낫다, 가장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또 한 마리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는 1번마 생각대로입니다. 생각대로는 직전 경주 수록별과 뛰면서 오마신을 졌습니다. 수록별, 그죠? 수록별이 어떻게 뛰었다 그랬죠? 선행으로 3착. 생각대로는 이동준이가 탔는데요. 어 조교를 강강조교로 갈고 나왔었고 시합하고 나왔는데 조교를 갈고 나왔었고 감량 시점도 좋았고 또 56kg 부중이었고 또 조교를 갈고 나와 가지고 체중도 빠져나왔고 그래서 고배당 가능성을 봤는데 중위권에서 추입이 좋았습니다마는 진로가 막히면서 미흡한 모습으로 이동준이가 부족하게 5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정상 주기인 가운데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고요. 이태영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을 하죠. 신흥 최강은 곽용남이가 타고 있고 생각대로의 박성광이가 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진로가 막혔었고 1번 게이트에서 훨씬 유리한 전개를 하고 전개를 해준다면은 무조건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생각대로입니다. 저는 직전 경주 시에 소록별과 뛰면서 착차가 많이 나고 졌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역시 박성광 타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도 1번마 생각대로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리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타 나머지 마필들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고배당만 한 마리 봐야 되는데 7번마 수호초입니다. 직전 경주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후미에서 수입이 좋았지만은 아쉽게 근소한차로 6위에 그쳤는데요. 그 이전에도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외곽 돌고 번번이 외곽 돌고 추입으로 선전을 해온 마필인데 이번에도 58km의 보중입니다만은 앞장이 무너질 수가 있죠. 앞장이 경합하다가 또 선행 뭐 이런 마필들이 경합하다가 앞장이 무너지면은 실버마 수호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순위로 6번마 황금기, 2순위로 1번마 생각대로를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이 되겠는데요. 에, 이번 경주 1600m 혼합 4등급 마필들 핸디캡 경주인데 4번마 맥스 더 드래곤이 인기 1등인데요. 직전 경주 상태 좋은 가운데 12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12번으로 분리해서 제어하고 후미에서 외곽 돌고 추입이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늦추입으로 3위에 그쳤죠. 때문에 이번에 박재희가 두 번째 기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편 8번마 다이아그릿 이 마필은 직전에 1800m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당시에 10번마 2승을 했던 10번마 포스트맨을 놓고 제가 승부경주 고배당 승부경주 때렸을 때 아쉽게도 우승을 했던 인기 꼴찌마 2번 말을 못 보는 바람에 240배 초고배당을 못 맞췄습니다만 요 다이아그릿은 상태 활기가 좋았고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12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석패했던 마필이 바로 8번마 다이아그릿입니다. 직전에 12번에서 이번에는 8번으로 게이트로 내려왔고요. 이번 경주 충분히 다이아그릿이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퀸 오브 드래곤. 퀸 오브 드래곤은 최근에 부족합니다만은 이전에 1600에서 선전했던 전력상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도전권으로 팔리는 거고요. 안쪽에서는 오썸 선라이즈.
2번만 오썸 선라이즈가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는데 직선주로 해서 내측으로 무거운 주로 내측 1, 2열 주로를 주행해도 불구하고 탄력이 좋은 걸음 내측으로 무거운 주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2번만 오썸 선라이즈가 가장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기타 3번만 원더풀 큐티 김여선 타고 나온 모습 가능성 있는 마필이고요. 잘 뛰었던 능력이면 뭐 6번마 하만봉화성 같은 마필도 일격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자 해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맥스 더 드래곤 또 다이아그리 또 2번마 오썸 선라이즈 세 마리의 능력이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2번, 4번, 8번 세 마리의 능력이 낮다라는 판단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썸 선라이즈는 직전에 추입으로 내측 추입으로 선전을 우승을 했던 것이죠. 맥스 더 드래곤은 직전에 꼴찌에서 추입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다이아그릿은 그래도 12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중위권 전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이전 전력을 놓고 보면 다이아그릿 역시 중위권에서 추입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마들이 모두 추입마들이 오는 그림이라면은 누군가 선행으로 돌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을까? 1번마 썬더필입니다. 임금만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죠. 12번마 브라운 펠컨과 함께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음, 썬더필이 직전에는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제어하고 중호 중위권에서 시종 5열외가 뺑뺑 돌다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죽는 모습은 아니었고 실착을 했었고, 그 이전도 다실바가 탔지만은 편성이 강한 가운데 중으로 처지고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11월 달에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문세영 타고 3착을 했었죠. 1600에서. 그 이전에도 유승환 타고 선행 경합하고 1분 41초대를 뛰었습니다. 즉 전전 경주도 선행으로 선행 경합으로 1분 42초 8로 1600을 뛰었는데 그 실력이면은 되냐? 될 수 있죠. 됩니다. 그래서 부산 육경주는 분석으로는 맥스 더 드래곤 4번, 다이아그레 유연명, 퀸 오브 드래곤 도전 가능성, 그다음에 오썸 선라이즈 선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들이 모두 추입성으로 온다라고 보면은 찬스를 맞은 썬더베리가 돌 수 있다. 선행으로 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고배당으로 1번마 썬더 퓨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잠시만요. 자, 제주 7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역시 핸디캡이죠. 1번마 드림 매직이 깨끗하게 올머리 강축인데 부중이 5kg가 늘었습니다만은 강축으로 믿어주는 마표입니다. 1번 축으로 믿어줍니다. 직전 경주 시에 진로가 막히고도 틀어나오고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셉니다.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요. 2번만 한라 왕자가 2번 게이트 2점으로 이번에는 나온 모습 가능합니다. 직전에 좀 늦발하고 부족했는데 2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이 있었고 나온 모습 가능합니다. 장타 왕자는 직전에 선행을 못 가면서 모래받고 꼴찌로 부진했는데 선행 가면은 이전 능력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9회 부중이지만은 역시 장타군주 선정 가능하죠.
자, 그런데 1급 비상이 직전 경주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아쉽게 또 참착을 했는데 요 1급 비상이 최근에 선전 전력상 이번에도 4번 게이트에서 적절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급 비상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수가 강수환으로 바뀌고 부중이 1kg가 늘어난 것이 관건이지만은 1급 비상이 후착으로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범나비가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는데 전정 경주시 이번 경주 1급 비상 한라왕자 제주들콩 용담 천하를 모조리 이기고 우승했던 마필. 전정 경주시에 전현준 탔을 때 제가 고배당 축으로 놓고 때려가지고 제대로 적중했었던 범나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에는 이번 기티에서 김용섭이가 탔는데 주춤 발자국 후미에서 코너를 사열 외곽으로 무빙하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지만은 1급 비상에게 목차로 지면서 근소한차로 사찰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경주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10번 게이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10번 게이트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김용섭 타고 2번 게이트에서 늑발하고 후미에서 무빙하면서 오히려 더 무리했던 것이고 오히려 10번 게이트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직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범나비이기 때문에 자, 범나비 이번 경주 선정 기대할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1번마 드림 매직은 머리고 2번과 3번 중에는 한 마리 골라서 받치기만 봐주고요. 이를 놓고 4번과 10번으로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부산 7경주 경주리 18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또 고배당마의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 만점이 인기 1등, 그레이트 보이가 인기 2등, 3번마 코인으로가 인기 3등, 다음으로 뭐 8번마 아리온킨 등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하늘 만점은 직전 경주 시에 선행으로 무난하게 선행을 나가서 버티면서 황제에 이어서 2층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수가 다슬바까지 기승을 해서 인기만으로 강하게 팔리죠. 그러나 그 이전 경주 선행을 못 가면은 형편없이 죽어버렸던 마필이죠. 때문에 선행이 중요한데 과연 선행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런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으면 물음표죠. 전정 경주처럼 죽어버리면은 자, 그레이트 보이 9번 게이트인데요.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중위권 외곽 돌고 선전하면서 무난한 전개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부중도 늘었고 전개가 훨씬 더 불리할 겁니다. 물음표 못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코인으로 이거는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선착을 했죠. 그리고 항상 자기 걸음 착수는 되면서 가능성은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나 앞말이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15주 만에 휴양하고 나옵니다. 그죠? 휴양하고 나오죠. 앞말. 역시 못 믿는다. 즉 이번 경주 인기마 3번 하늘 만점 그레이트 보이 모조리 싸그리 빠져도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정 기레마 우선 1번마 글로벌 위크입니다. 아까 제가 하늘 만점 선행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선행가냐? 바로 1번마 글로벌 위크입니다.
자, 휘황마입니다. 휘황마고 12월 달에 뛰고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데요. 연습 주행 시에 마 체중이 11kg가 더 빠진 가운데 선행으로 가는 대로 충분히 좋은 걸음, 최강선 살과 뛰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위크가 문제는 경주거리 1800을 처음 뜁니다. 그런데 1400에서 선행으로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제 연습 주행 시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감량이 좀 더 좋고 1번 게이트에서 1800 거리가 관건이지만은 선행 가면 돌 수 있다. 선행 가면 돌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번마 글로벌 위크가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종합집 빼판 고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는데요. 5번마 부경 라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가지고요. 자, 부경 라이언인데 종합제 백판이죠. 그런데 이 부경 라이언도 지금 1월 5일 날 부족했고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10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제어하고 중간 선입 전개하고 직선주로 해서 가벼운 고삐 추진하면서 올라오는데요. 그야말로 막강한 탄력과 걸음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3호롱이 35초 6이었고요. 라스트 200 타임이 12초 8. 막강한 탄력과 걸음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주행 재검 시의 걸음이 워낙에 좋은 모습이어서 또 요 부경 라이언도 선입 전개가 가능하죠. 때문에 일본만 글로벌 위크가 선행 가고 부경 라이언이 선입 붙어서 오면은 두 마리가 손잡고 돌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혜선의 7번마 위드스타입니다. 자, 이 7번마 위드스타 직전에 제가 포스트맨 놓고 승부했을 때 4번 게이트에서 끈기로 선전하면서 근수한차로 4착을 했죠. 한마디로 위드스타도 이번에 7번 게이트에 감량의 김혜선 타고 있는데 충분히 끈기로 전개만 무난하게 풀리면은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위드스타입니다. 자, 이게 4번마 러닝 워리어. 러닝 워리어도 직전에 1600 10번 게이트에서 부족했지만 끈기로 근선차로 4착을 했고요. 이전에 1800에서 선전하면서 입상되었던 마필로서 역시 4번 게이트에서 앞선에서 선입 전개를 할 수 있고 고배당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하늘 만점은 선행을 못 가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때문에 받치기 하늘 만점은 받치기는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보이 안 된다. 코인 누르면 안 된다. 빡빡 지우고요. 일단은 1번을 1순위로 5번을 2순위로 노리면서 다른 말들 1로코 뭐 4번 러닝 워리어 또 7번 위드 스탑 이런 마필을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리고 오히려 고배당을 주력까지 기대하고 노리는 그런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깜빡이가 유력합니다. 1번마 바다 황제와 3번마 명품바람인데 명품바람은 직전보다 부중이 3.5가 늘었죠. 그러나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3번으로 게이트도 내려왔고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바다 왕제는 직전 전정 경주 명품 바람에게 9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산마신을 졌지만은
직전에 6번 게이트에서 끈기로 선전하고 참사를 했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난 1월 3일 경주 시에도 바다 왕제가 명품 바람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바다 왕제도 충분히 명품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상대마이기 때문에 또 두 마리 모두 1300 경주인 가운데 내측으로 1번, 3번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화왕자, 오번마 연화왕자가 직전경주 원동파워 바다왕자에게 반마신을 졌는데요. 추입으로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추입으로 선전 가능하죠. 게이트가 5번으로 내려서 선전이 가능할 수 있는 도전마가 되겠고 2번마 지존보배 직전 경주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외곽 크게 돌면서 무리한 전개하고 부족했는데 이전의 전력으로는 2번 게이트 점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또 4번마 한백용장은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휴양 이전에는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지존보배도 이겼던 마필이죠. 때문에 한백용장도 가능성은 있다. 외곽에서는 천하황후는 어렵고요. 원동파워가 수입 일격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깜빡이 가능성도 충분한 경주가 되겠고 도전 가능성은 2번, 4번, 5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장 상태 살피고 복식 배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삼복승 깜빡이 인정하고 삼복승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고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인기 많은 6번마 스카이로호와 9번마 금화 에미넌트인데 금화 에미넌트는 직전에도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유연명이가 탔었는데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오다가 선행을 뺏깁니다. 그리고는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죽어버렸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정 경주 선전했던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죠. 그래서 전정 경주의 선행으로 1분 14초 1로 여유있게 우승했던 전력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그 실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도 스카이로어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카이로어는 전정 경주시에 주로 빠르기 8상에서 1분 13초 6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에는 스카이로어가 인기 1등으로 팔리고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3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스카이로어나 금화 에미넌트나 두 마리 모두 과실할 능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또 단거리 선행을 밀고 나올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모두 장담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르페우스. 이 모르페우스가요. 지난 12월 1일 날 종합제 인기가 없었으나 제가 자신하고 강승부 축으로 놓고 때려서 적중을 했었던 모르페우스인데 에, 그랬던 이유가 그 전 12월 달 경주시의 상태가 좋아져서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선행 편성만 나면 무조건이다라고 봤던 것이고 역시나 1800에서 선행 가서 대차로 여유 있게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 12월 27일 경주시에는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선행 못 가고 죽었고 그 다음 1월 24일 경주 1600에서 다시 또 상태 좋아가지고 선행을 나가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했죠. 그리고는 직전 경주는 또 발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주춤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선행을 못 가고 경합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1800에서 충분히 끈기 있는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오차를 했던 것이죠. 자, 이번엔 경주 거리를 1200으로 줄였습니다. 1200에서는 이 모르페우스가요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도 되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스카이로나 두마 에미넌트보다는 저는 모르페우스가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1번마 서던조이, 2번마 해남 해머, 3번마 판타스틱 월드 이런 마필들이 복병들인데 서던조이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중위권에서 4열 외곽 돌고 끈기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리고 온 마필입니다. 그죠? 인기 꼴찌로 팔리고 고배당으로 왔죠. 자, 그런데 21전을 뛴 마필이고요. 기복마로서 과연 직전의 실력을 또 보여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 이런 얘기죠. 또 전진구가 어쩌다 한번 직전에 고배당으로 왔는데 1번 게이트에서 또 내측주로가 무거울 경우에는 100% 없습니다. 때문에 서던조이 믿을 수 없고요. 해남해머는 작년 7월 14일 날 서승훈 타고 선입으로 1400에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진한 가운데 경남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2000m에서도 선입으로 뛰었던 마필이죠.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는 1800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갑니다. 그런데 직선주로 해서 이현정이가 탔었는데 선행을 쏘고 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직선주로 해서 시종 내측 펜스 무거운 주를 주행하고 그러고 부족했는데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육착을 한 거죠. 때문에 2번만 해남하면은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강력하게 선행을 쏠 수도 있고요. 1200으로 거리 뚫은 가운데 선두권에서 움직이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만 해남 해머입니다. 아까 7번만 모르페우스. 자, 그 다음에 판타스틱 월드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의 탄력은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김혜성까지 기승을 했고 감량의 점도 있지만은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죠. 해남의 뭐 판타스틱 월드, 기타 또 뭐 어메이징 푹 같은 마블도 밀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 또 모토모토 외곽이 모토모토 블랙 스프링 이런 마필들까지 선두권이 접전으로 벌어지면서 앞장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추입으로 날아와서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마가리타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도 제가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발주 순간에 요동을 하면서 기립하고 완전 늑발하고 추입을 했는데 그것도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 추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마가리타도 충분히 기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직전에 완전 늑발하고 그렇게 뛰었던 것이고 전정 경주 1600에서도 착수는 7착이었지만 그렇게 못 뛴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요 마가리타가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헬람 해머, 7번마 모르페우스, 27한방이 주력입니다. 얘네들 오거나 말거나, 그죠? 싹싹 지우고 27한방이 주력입니다. 자, 이게 고배당으로 12번만 마가리타, 12 놓고 27 반지력으로 이렇게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3월 14일 금요일 부산 경마회상 또 제주 경마회상 마칩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전화해서 들으시면은 경주별로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경주별로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문자 문의나 음성 정액제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들으실 분들 문자 문의하실 분들은 010에 제 번호입니다. 2263에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최선으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한 대박 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